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함께하잖아요, 화요일마다. 네, 앞으로의 각오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이 주식 빅리그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만큼 정확한 시황 분석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생각하실 건데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까지 이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까지 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화요일마다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떠한 주제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 신규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은 9년 만인데요. 이번 원전 건설 계획으로 원전주들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신규 원전 건설 검토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원전의 부활이 신호탄일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원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챗 GPT 이후에 AI라든지 이런 쪽들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관련 대장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전에 이 챗GPT라든지 AI라든지 2차 전지 이전에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었던 게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좀 해외 수주 소식이 잇따라서 들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죠?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의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대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이 에너지가 필요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다시 한번 협박 카드로 내걸고 있는 게 이제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 에너지를 더 확충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전에 대한 확대는 지금부터라도 시장에서 계속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제 앞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 정책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제 우리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1호 공약이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그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약에 대해서는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만큼은 지킨다 했을 때 거의 대다수 1호는 꼭 지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 과거에 이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에 대한 강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왔던 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투자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최근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이 태양열 사업에 대한 이런 불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에너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 원전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투자 분명히 우리가 참고하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원전이 더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꼭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성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박람회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SMR이라는 이 원전 관련돼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전에 따른 SMR에 따른 이런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희들이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정말 괜찮다라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SMR에 대한 투자는 더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연결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합니까?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제 부산시가 뭐한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원전 관련 모멘텀, 저는 여러분들에게 2030년까지는 크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관련돼 있는 모멘텀 종목들 잘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1호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엑스포까지로 좀 넓게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면 한 7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어떠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네. 아까 말했다시피 SMR에 네. 대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사실상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가 쉬우니까 코로나를 좀 예를 들게요. 보통 네.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간다. 그럼 그게 단기간에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관련 수혜들이 많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모멘텀의 종목들이 있지만 강력하게 상한가를 가진 종목. 이제 딱 오늘 장식 시작하자마자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사실 상한가를 갔지만 이거는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상한가를 딱 가자마자 유지한 두 번째 종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SMR 모멘텀, 과거에 신규 원전,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 사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핵심 사업, 그러면서 네. SMR이란 모멘텀을 가지고서 갔는데 이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에 봤을 때 정말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 기본적으로 일단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뭐 했다?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챗GPT라든지 2차 전지가 오르기 전에 분명히 강하게 먼저 올라줬던 것이 원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전이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 지금 하방으로서 찍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 이쁜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전에 있던 고점,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만큼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지금 기술적인 저항으로 봤을 때는 10,000원이라는 구간대가 좀 저항대, 지금 이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이라는 구간이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좀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10,000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방 추세가 단기 하방 추세가 돌파하면서 10,000원 돌파.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최근에 비슷한 패턴이 이제 오늘 또 급등 나오는 게 금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 하방 추세가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이 전고점을 뚫어내고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월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이제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월봉상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10,000원 돌파와 함께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10,000원 돌파 그런 신고가 패턴을 노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6,000원대를 깨지 않는다. 오늘 사실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후에 매수할 만한 종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일단 보유하신 분들로 하셔서는 6,000원이라는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 그럼 10,000원 돌파까지 지켜보면서 가지고 갔을 때는 큰 시세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사나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과연 10,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조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조금 체크해 주셨고 차트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원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대다수가 너무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룰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저보다 더 많은 종목을 아는 게 개인 투자자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좀 소개시켜드릴 게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우리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로 과거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눌리는가 하더니 갑자기 10배, 20배 이상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시면 더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수원과 SMR 관련되어 있는 공동 사업 이런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MR이라는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 역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볼게요. 자, 차트적인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사실상에 진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미리 매수를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뭐 한다? 상장 이후에 올려쳤다가 지금 지속 죽고 있죠. 근데 이 역시 한전사업과 동일하게 지금 뭐 합니까?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구간? 과거의 저점을 지켜내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에 만약에 금양 그린파워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16,000원 아래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었을 겁니다. 타점이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언제 눌릴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이제 62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62평의 저항대, 그러면서 과거의 고점대인 18,000원. 18,000원의 저항대를 맞고 빠지는 구간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준지 봐야겠고요.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추세, 이 하방 추세대를 이렇게 연결해버린다고 하면은 16,000원 정도까지가 이제 신규 또 이제 저가에서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란 모멘텀이 사실상은 2차 전지처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뭐 다음 주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장 확답을 드리기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챗GPT 관련된 있는 AI 모멘텀도 있고요. 근데 당장 2차 전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금량이 급등한다라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소레드 관련된 있는 모멘텀도 있고 조선업이라든지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까지 간다, 모레 간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하지만 뭐 한다? 원전 관련된 있는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적어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7년이라는 2030년도까지 봐야 되는 만큼 오히려 조정을 줬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량이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얘기한 구간대 오히려 조정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말로 신고가 패턴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24,000에서 26,000원.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5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양 그린파워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신규 상장주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선별하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랑 조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원전 관련 모멘텀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라간 종목을 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올라가야 될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간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 본다. 그거는 사실상의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세 번째 종목만큼 사실 첫 번째 한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양그린파워라든지 이 두 종목 역시도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추가적인 반등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은 충분해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예 하는 자리가 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할 자리도 없고 그냥 이 종목은 묻어둔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자, 세 번째 사실 이거 듣자마자 이게 왜 원전이야 하실 겁니다. 바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그냥 딱 이름에서도 그냥 느껴지다시피 그냥 이 종목이 왜 원전이야 라고 하실 건데 사실상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한미가 뭐한다. 한국과 미국이 SMR 원전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국내 유일 원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지금 원전 관련돼 있는 사실 SMR 관련되는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겉으로 어떻게든 이제 엮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주식할 때 외우면 딱 좋은 게 뭐냐? 공모가 이하라고 하죠. 보통 주식이 상장할 때 지금도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공모가 이하로 빠진 종목은 이 매수를 해둔다고 하면은 언제가 되었든지 사실 시가에 대한 기간을 장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신이겠죠. 그래서 시가에 대한 기간 장담 못하지만 언제가 되었든지 한 번은 뭐가 된다?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의 차트를 볼게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일단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 오늘 이제 사실 뭐 금양 그린 파워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너무 올랐거든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얘기해봐야 저점 대비 200%, 300%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이건 사실 설거지랑 다를 거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좀 신규 상장주 위주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상장 이후에 일단 하방을 다지고 있죠. 하방을 다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구간을 뭐라 표현하느냐. 박스 구간이라 표현해요. 박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주거니 받거니 지켜줄 구간, 저항 구간, 지켜줄 구간, 저항 구간 이런 박스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 자체가 상장가가 당시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500원인가 그런데 네. 지금 주가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에 참여했던 누군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잠겨 있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6개월에서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6개월 뒤에 팔려고 봤더니 주가가 공모가 아래다. 그럼 손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본다 했을 때 정확하게 차트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대가 이제 슬슬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각수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달 정도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의 수산 인더스트리 정말 3만 원을 일단 그냥 가는 자리고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 2만 원에서 2만 6천 원이랑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대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원전,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